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43페이지죠. 심화사례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너무 쉽죠. 1번이 답이죠.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고요. 1번이 답이죠. 2번 문제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저 위의 문제하고 밑에 문제 거의 유사하죠. 그죠? 작년도 시험 문제고 지문은 좀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3번이죠.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3번 보시면 과실수취권에 관한 문제죠.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인도 받기 전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금 지급이 완납이 안 됐다면 매도인이 과실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문제죠.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2번을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X예요. 그죠? 자,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문제죠. A가 B 소유의 토지 200평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을 해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되었다. 자,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는데 그러면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및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매수인이 선이라면 제척기간은 매매를 한 날이 아니라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3번 A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X가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6번이죠.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했으나 매수 을의 측량료가 90평으로 밝혀졌다. 수량 부족이네요.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악의 매수인에게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답은 3번. 을이 악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분의 소유권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이고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0평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계약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와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8번 문제죠.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물론 이 보충금은 일종의 매매 대금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보충금을 안 주는 곳은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 을은 갑의 보충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문이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해가지고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건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 해서 4번이 답이죠.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주어져요. 등기했다 그래서 그 임차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대항력만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4번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두 번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2번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X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에게 면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의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X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체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도 X입니다. 임차인은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2기죠. 2기라는 말은 2년치일 수도 있고 2달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2년분에 달하는 경우 5번은 X가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다음은 지상권과 임차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을 찾는데 일단 맞는 것은 4번이죠. 임차권도 지상권도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4번이 답인데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당하고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되고요. 2번도 X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상이면 사용대차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필요하고요. 3번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특히 임대차도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왜냐하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일단 임차인이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해지 가능합니다. 또 해지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X가 되네요. 6번 문제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입니다.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과 같은 물권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X가 됩니다. 7번 문제죠. 찾는데 일단 1번 필요비를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필요비 상한을 청구한다는 1번 질문은 X가 되고요. 2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인정되지만 종료 전에는 할 수 없죠. 종료 후에 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대학용 문제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 부분은 지상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하고요. 거부당하면 그때 비로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러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진 않고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뀝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으므로 5번은 X가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임의 규정 내지는 분리도 상관이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뭐죠? 2번이죠. 어차피 임차권은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전대하지 못한다 라고 계약했더라도 유효할 테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일단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요건이 필요하죠. 임대인의 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10번이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여러 규정 중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전체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임의 규정을 찾으면 되고, 결국은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비료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죠. 11번입니다.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요건들이 권리에 따라 좀 달라요. 첫째, 전세권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고요. 또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고요. 임차인에 관한 요건은 만료 전 1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돼요.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도 주택임차권도 상가건물 임대차도 만료 전이에요. 미리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이죠.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낙선계약이죠. 따라서 사용 수익하게 해줄 곳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수수를 해야 직접 인도를 해야 물건을 줘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인 X고요. 2번은 맞죠. 타일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임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차 목적물의 야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다만 등기하면 물권으로서의 효력인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물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X가 되고요. 5번 임대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부합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살면서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제는 임대인 소유가 된 거니까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요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1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2번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거고요. 답은 간단하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20분의 1이든 100분의 9든 이러한 증액에 대한 제한은 민법상 임대차에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거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죠. 예외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가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죠. 16번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약정으로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17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죠. 일단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한 양도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될 지문인 거죠. 넘겨져가지고 18번입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승낙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고요. 19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4번을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했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고 하는데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임대인의 소유를 기속시키려 약정했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당연히 다르겠죠. 일단 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려면 전대차 계약에 대한 뭐부터 해야 돼요? 동의부터 해야 되겠죠. 만약에 동의를 않고 있다면 당연히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1번이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맞는 것인데 일단 1번은 X죠. 차임 미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2번도 뭐죠? X고요. 3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숙박 계약과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4번이 맞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는 없고요. 4번이 답이죠. 5번 당연히 X입니다. 22번이죠.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점유는 정당합니다. 다만 사용 수익한다면 차임, 임료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23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상권과 달리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굳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다시 갱신 청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뭐죠? X가 되고. 4번,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만약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양수인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이죠. 왜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5번 틀린 것 3번이 답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유언이 건강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26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한 가지 보증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금을 충당,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못 지급하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심야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1번, 갑은 1998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을, 임차인이죠.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된다. 맞죠?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답은 3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X입니다. 1번,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요. 2번,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뭐죠? X고요. 4번, 이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갑이 그 이 점풀 병역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수인 병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 을의 X토리 임차의 그 이외의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갑은 토지 임차인이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그 건물에 뭐 근저당 이런 게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에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02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해지 원인이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일단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해지 통고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1번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건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4번이죠.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문제죠. 갑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건물의 소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고 있는데 방 하나를 자취하는 학생한테 빌려줘요. 이런 거를 소부분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일단 승낙을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차에는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항할 수는 있지만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전대인에게 요구해야죠. 따라서 수리는 A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인인 B에게 청구해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했고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옳은 곳을 찾는데 일단 기억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병의 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로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은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따라서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번입니다. 일단 동의를 얻은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 중에서 동의를 누구한테 얻어야 되냐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매수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니은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디귿번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다면 임대인에게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디귿번도 뭐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에서 2번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굳이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2번이에요. 8번 문제죠. 갑은 자기 소유 X상가 건물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 지급하였고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병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번에 나와 있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에 개척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시에는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성이 인정됨. 이 간호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주방시설은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앞에 나왔던 특약은 뭐죠? 무효거죠.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아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매매 계약은 물론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